무슨 말이죠? 네, 안녕하세요. 산림청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 양다영 홍보 전문관입니다. 숲과 함께 만드는 푸르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제15차 세계산림총회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들과의 WFC 토크. 오늘은 레드 플러스를 주제로 특별히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산림청 해외 자원 담당관실에서 레드 플러스 전문관으로 일하고 있는 김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레드 플러스 많이 들어왔지만 아직 많이 어렵고 또 생소한 개념인데요. 혹시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Reduction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이라고 이제 레드인데요. 산림 전용과 산림 황폐화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활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희 이번 총회 부주제 첫 번째가 바로 산림 훼손의 흐름을 바꾸려는 노력이어서 안 그래도 많이 궁금했었는데요. 오늘 잘 가르쳐 주세요. 산림 전용과 산림 황폐화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네, 우선 산림 전용 같은 경우는 산림의 용도가 바뀌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기 위해 혹은 집을 짓기 위해 혹은 인프라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고 이제 그곳에 그런 건물들로 채우는 거죠. 용도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산림 황폐화는요? 산림 황폐화는 산림이라는 공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의 양과 질이 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산림 공간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나무들의 양과 질이 떨어진다. 그게 정확히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요리를 하기 위해는 물이 필요하고 물을 끓여야 하고 이제 난방 목적으로도 불을 떼야 하는데 이제 나무 땔감을 구하러 가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것도 역시 황폐화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렇군요. 산림 전용과 산림 황폐화를 뜻하는 레드. 네. 근데 잘 보면은 거기 옆에 더하기 모양이 있는데 그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그 더하기 모양은 이제 플러스는 기존의 레드에서 의미가 조금 더 확장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3가지 활동이 더해지는데요. 첫 번째는 산림 보전입니다. 산림을 보호하고 계속해서 최대한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그 예가 혹시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산림은 좀 보호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근데 조금 더 필요하면은 그 지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적으로 막 벌목벌채가 이루어지면 그런 것들을 관찰하고 또 관리 감독을 하는 행동이나 활동들도 이에 포함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산림을 지키는 거군요. 맞아요. 그렇다면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산림이 황폐화되지 않는, 산림이 훼손되지 않는 일정한 수준에서 인간이 산림의 가치를 이용하는 것, 지속 가능성을 고려를 하면서 인간이 활동을 하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3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는 더 뭐죠? 네,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산림의 탄소를 축적을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면 산림이었는데 산림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럼 이곳에다가 나무를 다시 심는 활동, 탄소를 다시 저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닌 곳에다 이제 다시 심는 거죠? 네, 맞아요. 이러한 것이 예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플러스의 의미가 또 있었네요. 그렇다면 이 레드 플러스를 이행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또 있을까요? 네, 총 4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국가 전략이나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일인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서 불법으로 벌목벌채가 자주 빈번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A 지역에 레드 플러스 활동을 이행을 하는 거죠. 네. 그랬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A 지역의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딴데? 맞아요. 다른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으로 어머. 가서 똑같은 행동을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단위로 사업을 이행하는 것보다는 좀 국가 수준 아니면 국가에 가까운 중국가 수준으로 이행이 되면 사업의 효과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죠. 아, 효과적인 레드플러스 사업을 위해서 꼭 국가나 중국가 수준으로 이행되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행되고 있는 레드플러스는 다 국가 수준과 중국가 수준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요. 좀 희망하는 그 도착지는 그렇게 국가 수준, 중국가 수준으로 이행되는 거지만 지금은 우선 프로젝트 단위로 많이 이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사업의 지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그런 과정에서 각 국가들이 레드플러스를 이행하는데 역량이 조금씩 증진되어 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네. 네. 첫 번째로 이제 국가 전략과 행동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두 번째 기준은 산림 배출 기준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에 탄소가 배출이 되는데 그 배출된 양을 평균치로 값을 내는 거예요. 왜 값을 낼까요? 왜 그런 기준선을 설정을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다면 레드플러스를 이행한 이전과 이후의 성과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씀드리면 비포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드플러스 사업 이행 전에는 이만큼의 탄소 배출 기준선이 있었다면 사업 시행 이후에 이제 이만큼 기준선이 낮아졌다. 이런 전후 비교를 하기 위한 것이군요. 네, 이어서 세 번째 조건은 이제 국가 산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제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이라고 MRV라고 하는데 측정을 하고 보고를 하고 검증을 하는데 가능하기 위해서 이제 산림 관련된 데이터, 정보를 구축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저장, 보관하기 위한 거네요. 그럼 혹시 측정은 뭘 측정하는 거예요? 네, 측정 같은 경우는 산림의 면적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탄소는 얼마만큼 저장이 되었는지 그럼 이 산림 면적과 탄소의 저장량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변화들을 보였는지에 대한 값을 측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보고는 그 측정한 값을 보고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맞는데 보고를 할 때 좀 더 일관성 있고 투명하고 정확하고 완전하게 보고를 해야 하면 되고요. 그리고 검증 같은 경우는 이 측정과 이제 보고를 좀 각각 비교하고 분석해 나가면서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지금 세 가지 들어봤는데 그럼 네. 이제 본격적으로 레드 플러스 한번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기 전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조건이 이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조건은 이제 안전장치 정보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은 레드 플러스가 이행되는 국가가 내부적으로도 법률이 있을 테고 또 국제적으로 합의를 한 어떤 약속들이 있을 텐데 그런 협약들을 잘 준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이제 이 동네뿐만이 아니라 옆 동네도 가고 그 옆 동네도 가는데 이제 주민들과 포함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잘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권리가 존중되는지 천연림과 생물 다양성 보존도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네, 그리고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A 지역에서 배출이 됐는데 이게 B나 C 지역에 또 배출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러한 것들이 준수가 잘 되어 있는지 결국에는 이런 안전장치를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를 볼 수 있는 창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확인하고 결국에는 법, 사람, 그리고 동물, 자연, 그런 사업 성과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드 플러스를 이행하기 위한 네 가지 조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네 가지 조건 한 번에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조건을 한 번에 다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총 3가지의 단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1단계가 준비 단계고, 이제 1단계에서 준비된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2단계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이행을 하고, 3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이행을 함으로써 이제 레드 플러스 활동을 정말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해서 그 결과에 기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도전적인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레드 플러스에 대한 정의와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설명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김가연 전문가님의 신청곡 좀 듣고 갈게요. 뜬금없는데 이거 사실 보이는 라디오거든요. 신청곡. 또 저희 살림청에서 왔으니까 새소리나 물소리를 한번 듣고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 새소리랑 물소리요? 오, 정말 좋은 선곡이네요. 찍찍찍. 왜 웃고 계시는 거예요? 소리가 즐거웠습니다. 아름다운 소리 듣고 왔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음악 듣고 왔는데 혹시 이번에 네. 레드 플러스 사례 들고 오셨나요? 네, 안 그래도 레드 플러스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산림청에서는 현재 미얀마,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 이렇게 3개 국가에서 레드 플러스를 이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더 가시적으로 성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캄보디아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이행되고 있는 레드 플러스 스토리 부탁드려요. 네, 캄보디아 이제 깡통폰즈라는 곳에서 레드 플러스 이행이 잘 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작년도 9월 달에 65만 톤에 이르는 감축분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양이네요. 그렇죠. 2015년에 시작되어서 2022년에 종결이 될 총 8년 동안 이제 레드 플러스가 이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캄보디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레드 플러스 시행 사업에 대해 조금만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캄보디아는 최근에 이제 산림 감시단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레드 플러스가 온실가스 감축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그렇게 플러스에 해당하는 그런 감시단 역할이나 이런 것도 많이 진행되나 봐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캄보디아 이제 사업단의 연락 담당관이 있는데 이제 미스터 춘들락스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최근에는 이제 불법 벌채나 산림 개간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이제 관련된 법률 집행팀과 협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힘을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캄보디아 그 담당자분과 직접 어제 통화하신 거예요? 네, 어제 이제 그분이 현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스카이프로 계속 메신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감 있는 이야기 좋습니다. 멋지다. 정말 멋지네요. 또 혹시 다른 것도 있나요?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사업 지역과 또 인근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을 조금 더 증대시키면 어떨까 해서 대체 소득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측에서 발굴한 대체 소득 사업은 레진이라고 해서 이제 나무에서 나오는 액체, 이제 송진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이올린 맞아요. 판에 바르는 송진?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레진을 활용을 해서 상품을 만들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을 만들고 그걸 이제 시장에 판매를 하면 소득이 올라가고 빈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레드 플러스가 온실 감축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역 사회 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고 맞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농지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우수한 농법, 그런데도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농법들을 이제 기술 교육을 통해서 이전을 할 수도 있고, 또 캄보디아 사업단이나 관계자들과 함께 모여서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공동체림을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될지 이런 자리를 주기적으로 마련을 하면서 각자의 이제 역량이 계속 강화될 수 있는 활동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의미가 있는 활동이네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5만 톤에 대한 감축분을 확보를 했는데요. 이제 이 탄소 배출권을 판매를 할 수 있고 그 판매에 대한 수익을 캄보디아 레드 플러스 사업에 재투자를 해서
조금 더 다양한 활동들로 계속해서 이행을 해 나갈 예정이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네. 65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을 했고 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대체 소득도 발굴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그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감축된 만큼 탄소 배출권을 획득해서 그게 또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사업들에 투자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 돈이 재투자돼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활동들의 플러스로 더 조금 추가하고 싶은 활동들이 있는데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못하고 있는 활동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도 앞으로는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아, 이 사업으로 이 모든 게 선순환되는 게 정말 의미가 있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 정말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입니다. 공유하고 싶으신 슬로건을 가져왔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슬로건이죠? 네, 현재 많은 환경운동가들이 Act Globally 또 Act Locally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구 자체가 기후변화와 산림과도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가져온 슬로건은 Think Trees, 나무를 생각하고 또 Trees and Human Go Together, 나무와 함께 가고 Act Red Plus라고 레드 플러스를 함께 이행하자라는 슬로건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무랑 함께 가고 그리고 오늘 주제였던 레드 플러스를 이행하자는 그런 슬로건이군요. 네, 맞습니다. 멋진 슬로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어려운 레드 플러스 개념을 아주 쉽게 꼭꼭 씹어서 설명해 주셔서 저도 많이 배우고 도움이 됐는데요. 오늘 정말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레드 플러스를 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WFC톡 다시 찾아올 테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제15차 세계살림총회도 많은 응원 바랍니다. 제15차 세계살림총회 화이팅!